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예, 오늘은 댓글 내용을 보고 하나 자료를 올려드리는데요. 전세가, 전월세, 거래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 또는 자료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저도 얼마 전부터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올리긴 해야 되는데 근데 자신은 없는데, 엘리엇이 솔직히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데이터 전문가인데, 그리고 매매는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전세는 제가 연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저랑 같이 스터디하는 거예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보고 경험도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길질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데이터에서, 장기 시계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점, 그런 거를 캐치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전세를 연구해 가지고 전세 쌀 때 들어가고 비쌀 때 나오고 뭐 이러려는 게 아니라, 매매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뭐 이런 어떤 리듬을 탄다,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전세를 또는 월세를 연구하는 거니까 그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제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아파트 5년 살던 아파트를 이제 팔고 전세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들어왔는데 제가 신고가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가격이에요.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제가 워낙 비싸게 들어와서. 근데 재계약되는 거 보면 제가 10억에 전세에 들어갔으면 지금 6억에 막 전세 재계약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한 4억 정도 비싸게 들어간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파트 하락을 우려해서 걱정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매 시장에선 발을 빼자. 그래서 전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세는 제가 4년 동안 사는 동안은 변할 일 없잖아요. 근데 매매는 변하잖아.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제가 이제 마련하려고 지금은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 룸이 지금 큰 평 쓸 때 오니까 한강도 보이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특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제 와이프랑 각방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30대면은 뭐 전혀 상상을 못할 일이지만, 이게 이제 중년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각방에 대한 이 갈망이 엄청나요. 밤마다.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있어요. 이거 19금, 이게 39금인데 일단 각방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 큰 데로, 방 4개 있는 데로, 또는 뭐 5개 있으면 더 좋고, 방 4개 있는 데로, 특히 한강 보이는 데로, 매매가 팔면 전세가 훨씬 더 큰 평수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자료를 넘어가겠습니다. 전월세 거래량과 매매 거래량, 매매 거래대금, 전세가율의 상관관계,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는 거니까, 또는 제가 이제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자꾸 이제 전월세 거래량 또는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의 상관관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제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88년부터 2006년 이후로는 1데이터고요. 2006년 이전은 월데이터예요. 그걸 물가로 나눈 다음에 그 로그 차트로 만든 거예요. 수익률 차트. 그래서 노태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보니까 여기 위에 대통령 있죠.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김현미, 이렇게 대통령들 쭉 있어요. 누나가 거기서 왜 나와? 여기서 자주 그래요. 이거는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일 때 제가 이제 그 카페에다가 올릴 때 여기 누군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다 여기 줄이 있죠. 여기 줄이 있으면서 여기 보면요, 빨간색으로 집권해가지고 2012년 12월 18일, 19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다 날짜가 써 있어요. 이건 정말 정교한 거예요. 제가 이게 텍스트로 쓴 게 아니고 엑셀에다가 날짜를 넣으면 자동으로 그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집권, 여러분들 저는 그 대통령의 집권을 이 차트에서는 집권을 취임일이 아닌 대선 당선일로 잡았어요. 또는 구태타 성공일.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게 대통령 취임해서인가요? 아니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돼서인가요? 아니면 그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한 1961년 5월 16일인가요? 5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차트를 그리려면 5월 16일 날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 부동산 또는 주가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은 계엄사령관인가요? 아니면 5.16 그 당시는 계엄사령관이 아니었죠? 그 수방사였나? 뭐였나요? 하여튼 하여튼 소장이었나? 하여튼 그 장군이었잖아요. 장군. 그러니까 11.6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할 때고, 어쨌든 그날부터 솔직히 사실은 정권을 잡은 거죠. 최규하 대통령이 실세였나요?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5.16 쿠데타 할 때 윤보선 대통령이 실세였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제 차트에 장기 차트, 100년 차트, 200년 차트 보면요, 전부 취임일이 아닌 대선 또는 쿠데타 또는 어떤 정권 변동이 있었고 실질적인 돈들은 실질적인 권력한테 돈 냄새를 맡고 가니까 이제 그런 차트예요. 위에는 대통령이고요, 밑에는 서울시장. 재밌는 거는 오세훈, 반갑네. 오세훈 때 서울시가 박살이 났거든요. 취임하고서 7월 달에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7월 9일인가 취임했어요. 2006년 7월. 그러면서 6개월 있다가 꼭지치고, 그러니까 11월이니까 7, 8, 9, 10, 11, 4개월 후네, 4개월 후. 여기는 12월 21일로 나왔지만, 이게 이제 그 물가로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에 따라서 11월 9일 또는 12월 21일,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여기 쌍봉을 쳤거든요. 이게 쌍봉. 그러니까 11월에 상승이 멈췄다고 치면 7월부터 시작하면 8, 9, 10, 11, 4개월 후에 상투 치고서 그 다음에 버블 세븐이 무너졌네요. 그래갖고 IMF 이후에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 때려잡은 서울시장 해갖고 오세훈. 근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줬어요. 서울 아파트 좀 때려잡으라고. 근데 7월 달에 됐잖아요. 7월 며칠이었나? 여기 날짜가 있는데 어떤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나와요. 여기 봐. 지금 거 21년. 하여튼 그래요. 넘어갈게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요 노란색 있죠? 요 노란색이 그 전세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지수화시킨 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KB나 감정원이나 국토부나가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시가총액을 딱 구한 다음에 그거를 지수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CPI로 나온 다음에 로그 차트화 시킨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관계가 있더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보면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렇게 요걸 해야겠네. 요거는 그 엘리엇이 만든 일봉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니까 상당히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까만 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2달 정도 늦죠. 이렇게 2달 정도 늦어갖고 이렇게 왔는데, 방향은 비슷한데 상당히 기울기가 약하죠. 최근 들어서 1월까지는 괜찮았어. 2월부터 기울기가 상당히 누웠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되게 약해. 실거래가 지수가.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실거래가 전세 지수예요. 그 대신 참 애매한 거는 지금 7월 이후로 임대차 3법 통과한 이후로 전월세가 이중화가 돼 있어요. 월세는 모르겠지만 전세는 이중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당장 저는 10억인데 옆집은 6억에 지금 재계약하고 있거든. 물론 이제 뭐 한 2년이나 몇 년 있다가는 제가 낮아지든지 제가 연장하신 분이 이제 높게 전세값을 한 2, 3억 올려주셔 갖고 계약하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KB에서는요, 신규분만 가지고 지수를 만들거든요. 근데 국토부나 저는 신고된 계약건을 다 취합을 해요. 그러니까 재계약도 있고 신규 계약도 있어요. 그런데 7대 3이에요. 7대 3. 재계약이 7이고 신규가 3이에요. 3도 솔직히 좀 안 돼요. 73%인가 그래요. 재계약이 73%, 그 다음에 신규가 한 20%,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대 2예요. 7대 2. 나머지 중간에 한 0. 몇 프로 정도는 뭐 기타예요. 기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랑 감정원은 아니 그냥 다시 KB나 감정원 즉 부동산원은 신규 계약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기 때문에 엄청 올라. 엄청 오르죠. 맞잖아요. 지금 엄청 오르고 지금 막 100몇 주째 오른다 그러고 2년 내내 오른다 그러잖아요. 신규 계약은 저도 신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4억을 더 주고 재계약 저는 전세를 들어왔어요. 상관없어요. 한 1억 더 줬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은행에다 넣어놓겠어요. 뭐 비트코인 해갖고 다 날리겠어요. 자, 그런데 국토부나 저는 계약서상의 모든 걸 다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짜리 7건이랑 10억짜리 2건이랑 합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올라요. 별로 안 올라. 다시요. 이거는 지금 어느 유튜버도 잘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데 얘기를 한 걸 못 봤어요. 저는 매일매일 실거래가를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하니까는 이걸 느끼거든. 내가 맨날 엑셀 다운받아갖고 데이터 내면 예를 들어서 요거밖에 안 오르는데 부동산원이나 KB는 이렇게 오른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는 신규 계약분, 이거는 재계약까지 포함한 거, 시가총액 다 합쳐갖고 나눈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원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참 애매해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전부 재계약이건 신규 계약이건 뭐 구분이 없을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과도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것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저 대단한 거예요. 저보다 10년, 20년 더 하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못 하더라고. 이게 실거래가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전세가 지수랑 KB랑 감정원에서 지수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즉 KB나 감정원은 신규만, 국토부는 재계약 다. 근데 재계약이 훨씬 많아. 7대1이니까 7대2.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9건이 거래가 됐는데 2건은 신규고 7건은 재계약이면 6억이 재계약 6억 7건 10억 2건 그러면 6, 7에 42에 20억을 더하면은 62억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원이나 부동산원은 9건을 전부 10억에 계약을 하잖아. 신규 계약을. 그러면 걔는 90억이야. 보세요. 감정원은 64억만큼의 시가총액이 재계약이 됐는데 계약서상에 써 있는데 엑셀에 넣어보니까 부동산원이나 감정원은 90억이래. 그러니까 엄청 오르는 거지. 이해 가시죠? 7건은 6억짜리, 2건은 10억짜리. 이게 국토부고 계약서상이고 국토부는 10억짜리만 계산한다고. 10억짜리만. 6억짜리는 취급을 안 해. 재계약분은 취급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처음 알았죠? 이건 엘리엇 방송에서밖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저 이쁘죠? 이쁘면은 좋아요, 클릭, 뭐 이거 엄지척 이거 다 눌러주세요. 소문 좀 내주시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매일 아침마다 다운받는 위에 거는 25개구의 매매 거래 건수, 밑에 거는 전세 거래 건수예요. 요거는 합한 거예요. 예를 들면 4월달 파란색은 3633건. 이거는 고정된 거예요. 안 변해요. 요 5월달 거는 매일매일 변해. 아직도 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넘게 남았어요. 4552건이야. 거의 한 4800건, 한 5000건 가까이 될 것 같아. 근데 이번 달 거는 지금 오늘이 21일이니까 한 3분의 1 신고된 거야. 867건. 그러면 3분의 2가 남았죠. 60일 앞부분 30일, 뒷부분 30일 합치면 60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신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법적으로는 30일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60일 동안에 그 월물이 집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구로구 여기 오류동 사건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간 에러는 아니지만 이게 왜곡시킨 150건 행복주택이 한꺼번에 신고돼 버린 거 이거 LH에서 샀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는 게 좀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항상 매매보다 전세가 많았어요. 4월달 6,700건인데 얘는 3,600건이야. 근데 전세는 5월달 7,500건인데 얘는 4,500건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래가 이번 달에 860건인데 얘는 3,800건이에요. 절반 돼서 절반. 얘는 5분의 1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번 6월달은 4,000건을 못 넘는다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3,000건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작년에 6월달에 몇 건 됐어요? 16,000건. 작년에 16,000건 됐는데 이번 달에 4,000건 뭐 안팎으로 될 거라고. 이 추세로 간다면 거래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중에 물론 모르겠어요. 뭐 다음 달에 왕창 신고하려는지 아직 신고를 안 하고 숨겨놓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월간으로는 이게 매일 다운받는 거는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우리 엘리엇 방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건데, 밑에 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래 건수예요. 거래 건수, 막대 그래프. 대신 월별로, 그러니까 연별로 2009년도는 빨간색, 2010년도는 파란색 했고, 연별로 제가 색깔을 달리했어요. 왜? 계절 효과를 보려고. 이게 같은 색깔이면요, 이게 연초인지 연말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딱 보니까 여기 연초는 확실하죠. 여기 연말은 확실하죠. 이게 여름이네. 그쵸? 여름에 거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도부터밖에 안 했지만 저는 그 이전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는 영업비밀. 이거는 제가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지구에 오기 전에 안드로메다에서 초능력으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구인들은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안드로메다 저 외계인인가? 저 외계인 맞아요. 지구인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외계인이 있어요. 그 다음 위에 거는 거래 대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때 5억이 이때 10억이 됐다고 쳐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때 5억일 때 두 건 거래된 거랑 10억일 때 한 건 거래된 거랑 거래 대금은 똑같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때랑 거래 대금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이 거래가 여기서부터 계속 정체돼 있죠. 특히 여기 까만색 점선 있죠. 점선 요거는 연간 월평균이에요. 연간 월평균. 그러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2015년도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15,500건. 많이 아니다. 여기 12건. 그 전에도 있었네. 1063건. 2006년도. 이때 버블7 터질 때잖아요. 이때는 생각해보세요. 2006년이랑 15년이 지난 지금이랑 아파트 세대수가 언제가 더 많겠어요. 그 이후로 신규 입주가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 주공 아파트 5층짜리 부셔가지고 30층짜리였잖아요. 그런데도 거래가 이때보다 안 늘었어. 이때가 그러니까 얼마나 버블이 심했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건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월급별 거래 대금인데 이건 연간 월평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 그때 다시 한번 더 드리면 연간 거래량이 2015년을 피크로 해서 매년 줄어요. 매년 줄어. 특히 올해는 확 줄어. 그런데 거래 대금은 계속 늘어요. 왜 는지 알겠죠? 왜? 가격이 올랐잖아요. 같은 건수여도 가격이 오르면은 거래 대금이 느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 보니까 2006년에 2002년에 그 거래대금 고점을 2년 빠지고 2년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돌파한 다음에 그 부동산 상투가 왔더라. 그 다음에 거래가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2017년대 거래대금 상투가 온 다음에 죽었다가 2년 동안 오르고 그러니까 19년 20년 올랐다가 지금 거래 확 죽었죠. 이 현상이랑 상당히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거는 전에부터 얘기한 거니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래대금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엘리엇 그 구독자분들은 이해 좀 해주세요. 어제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엘리엇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돼요. 그만. 고까지. 우리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엄마의 말. 근데 이제 얘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그만. 고까지. 이거 안 듣더라고. 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탁 그만. 고까지 하면은 둘이서 막 싸우든지 무슨 때려 부시든지 뭐 하다가도 움찔하면서 했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대가리가 커가지고 진짜 큰 놈이 하도 오래돼갖고 이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모르겠는데 하도 버릇없이 막 그래갖고 좀 그 대바라진 소리를 해갖고 제가 하도 화가 났고 이 새끼 그냥 대가리 피단 말이 새끼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딱 얼굴 쳐다보면 아빠 대가리에 피 마르면 사람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그때는 감정이 앞섰는데 이제 머리를 딱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데 사람이 머리에 피 마르면 죽는데 그래갖고 어버버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버버 한 게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어리버리 어버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에 얘기 다뤘냐면 거래대금 얘기했죠. 거래량 얘기했죠. 월간 연평균 연간 월평균 이것도 얘기했죠. 자, 이게 초록색이 서울 월간 전세 거건수예요. 거건수. 이거 오타 하나 빠뜨렸네. 거래 건수예요. 이거 빨리 수정해야겠네. 근데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뭐 거래가 없나 적거나 전세 거래는 계속 2년마다 4년마다 하잖아요.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했는데 이것도 좀 줄어.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 초 이후로 확 줄었죠. 그렇잖아요. 특히 710 그 전월세 그 임대차 3법 그거 통과한 이후로는 더 줄었어. 왜? 재계약으로 되거든. 신규로 안 해. 왜냐면 이 다른 데로 이사 가려 그러면 2, 3억 1, 2억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계약 할래요. 그러니까 73%가 재계약을 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그 계약 건수도 줄고 전세 물건도 없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나가야지 이 집을 전세를 내놓지. 근데 이사를 안 가. 근데 지금 뉴스에서 어제 오늘 보니까 뭐 전세 매물이 뭐 2만 건 이하로 내려왔다느니 뭐 폭감했다느니 막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이사를 안 가는데 어떻게 물건을 내놔? 전세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지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죠. 근데 73%가 재계약을 한대잖아. 엄청나게 재계약해.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 벽에다가 이게 A4지로 전세 물건 이렇게 붙여놓는 게 비어있지. 기자들은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겁만 주냐? 건설사 입장만 대변하고 다주택자 투기꾼들 이런 세력들 입장만 대변을 해.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 아유. 그리고 지금 그 매매 건수가 좀 그 폭감하는 이유 중에 그 매매가의 고점이라는 부담이 있는 사람 중에 그 중에 몇 프로는 매매하려다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다가 팔고 전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는 이렇게 늘고 매매 거래는 줄고 전세 거래는 늘지. 그쵸? 그리고 전세 물량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재계약을 대부분 하는데 집주인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상황 아니면 뭐 그 애가 뭐 학교를 큰 데로 멀리 전화 간다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웬만하면 100이면 100 다 재계약을 해요. 전세 만기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신혼 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전세 재계약이라는 게 없지. 신규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매매로 판 사람들은 재계약이라는 게 없지. 신규로 전세를 들어가야지. 저도 신규로 상투에 들어왔다니까. 다른 사람들 6억에 하는데 전 10억에 이게 얼마나 억울해. 근데 안 억울해. 그건 없어지는 돈 아니잖아. 자, 이제 정밀 분석 들어갑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자, 이거는 매년을 2002년부터 제가 연간 계절 효과를 보려고 20개 연도로 나눈 거예요. 20개 년으로. 처음에 이게 18년으로 나눴거든요. 두 개는 원래 긴 차트가 있었어. 근데 딱 쉬어보니까 18년이야. 5, 4, 20인데 전에는 두 개가 빠져갖고 18년이었다고. 근데 이제 발음하기가 좀 그렇다. 이게 방송에서도 좀 그러네. 욕처럼 들리잖아요. 18년이었대. 우리 옛날 어릴 때 연 날리기 하는데 오빠 저기 가오리 연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야 이 기집애야 저기 쌍년이 날아간다. 가끔가다 이렇게 여러분들 잠 깨죠? 지금 보니까 딱 졸고 있어. 그래서 제가 19금이나 비속어나 이런 걸 하면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다 실거래 까고 2006년 여기 2006년 제가 이걸 해야겠네. 요 2006년 여기서부터는 실거래 까고요. 이 이전은 제가 그 데이터를 만든 거라고 그랬죠. 안드로메다에서. 그리고 근데 왜 여기 전세는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월간. 근데 왜 2011년부터 그게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부터 실시가 됐지만 전세는 2011년부터 신고가 됐어요. 몰랐죠? 이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 저도 그래갖고 처음 몰랐을 때는 여기를 계속 다운받는데 전세거래가 안 다운받는 거야. 그래갖고 에러 난 줄 알았어 처음에. 저는 당연히 2006년부터 같이 한 줄 알았어. 원래 불인이 시절에. 자, 근데 이때 보면요, 전세가 거래가 이런데 매매 거래는 5천 건도 안 돼. 이렇게 2011년에 폭락할 때예요. 2012년에는 더 폭락하네. 이때 매매 거래는 전세 거래는 주거나 사나 그냥 평균을 하는데 매매 거래는 5천 건이 안 돼요. 요 초록색 선이 5천 건이에요. 제가 마킹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이제 변화가 와. 안 빠져. 올랐다가 빠졌다고 약간 오르네. 약간 전체적으로는 약간 오르죠. 그런데 전세 거래랑 근접했어. 전세가 줄어. 오히려 왜? 전세 살던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졌던 갭이 이렇게 갭을 줄다가 급기야 이게 언제냐? 7, 8, 9. 9월 달에는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 그러다가 이제는 매매가도 슬슬 올라. 2014년도. 그런데 전세도 늘지만
매매도 바짝 달라붙어서 바짝.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쫙 올라. 그러니까 전세 거래는 오히려 줄는데 매매 거래가 막 넘어버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 본격적으로 넘어. 매매가 전세 거래량을.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그 현미 패닉 현상이 있었죠. 그때 거래가 폭발을 해요. 거래가 폭발을. 웬만하면 전세 거래량을 넘어.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올랐다가 쉬었다가 또 올랐죠. 그러니까 넘었다가 쉬었다가 넘었다가 또 쉬었죠. 그리고 이 조정기 때 있잖아요. 이때가 9.13 대책 이후에 9.13 대책 때 7개월 동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끊어졌죠. 9.13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리지. 떨어질 때 거래가 반 이상, 반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매매가가 폭등하는 19년도에 보니까 매매가 폭등을 하면서 이제 막 전세가를 넘어. 그 다음에 12.16 대책 때 조정을 받죠. 연초까지 조정을 받아 3, 4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래가 또 죽어. 그러니까 전세 거래보다 줄어. 그러다가 작년에 6월달, 7월달 패닉바잉 현상이 있던 거 기억나죠? 연끌, 젊은 애들 연끌잖아요. 여기 연끌이잖아요. 그때 거래가 폭발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요. 15,000 계약. 지금 3, 4천 계약, 4천 계약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작년에 15,000 계약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그러면서 전세 거래량을 넘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기울기가 조금 약해졌는데 거래가 좀 죽으면서 이때까지 그래도 괜찮았어. 연말에도 한번 반짝했어요, 거래가. 그러면서 올랐어.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전세 거래는 평상시 유인데 이것도 줄었어. 왜냐면 이때부터 확 줄죠. 왜 그래요? 이때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 재계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계약 건수가 확 줄지. 그러니까 매물도 줄지. 전세 매물도 줄고 이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찾는 사람도 없지만 이사 갈 사람도 없는 거야.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전세를 찾죠.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전세를 못 넘었어요. 이번 달 거 무시하세요. 아직 신고 중이니까. 지난달 것도 더 늘 거야. 근데 당분간은 이게 한참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랑 매매랑의 어떤 상관관계를 제가 그래서 전세가가 오를 거다 내릴 것이다 이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요거 하나는 제가 연구한 게 있어요. 요거. 자, 요거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위에 거는 그 시가총액으로 만든 매매가 시가총액으로 만든 그 지수예요. 지수 인덱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세가 시가총액 100개 아파트만 가지고 만든 전세가 지수예요. 지수. 근데 이걸 둘 다 CPI로 나눴어요. 물가로 나눴어요. 안 그러면 이때가 너무 많이 올라. 안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때 물가가 높은 데고 이때 물가가 낮은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규칙을 안 하냐면요. 91년에 상투 쳤던 건 알죠. 다 알죠. 우리가.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 상투 친 건 다 알죠. 버블 세븐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 대신 감정원이나 KB는 2008년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노도강이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100개에는 노도강 금강구가 몇 개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전부 강남 3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이런 용산 이쪽에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국토부에서 하는 지수 방향이랑은 좀 달라요. 자, 몇 년 걸렸죠? 이거 15년 걸렸죠. 15년. 그 다음 87년 5월부터 뜬 거는 누구나 다 알죠. 노태우 때. 그 다음에 98년 IMF 때 바닥친 건 다 알죠. 몇 년 걸렸죠? 15년 걸렸죠? 그 다음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바닥친 건 누구나 다 알죠. 2013년부터 올랐잖아. 이게 몇 년 걸렸죠? 15년. 18년이 아니고 15년이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 할머니 맨날 우리 누나한테 이 썩을 년 그랬는데 이 썩을 년이 가서 화장하고 다닌다고. 우리 누나. 일단 그랬어요. 뭐였든 15년 18년도 아니고 썩을 년도 아니고 15년이에요. 여기 15 여기 15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쉬어보세요. 여기 15잖아요. 그럼 2006년에 15년 후면 언제게 여기 15년 후면 지금이야. 지금 2021년 3, 4, 5, 6, 7 뭐 언제가 되겠지. 저는 솔직히 4월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 효과는 솔직히 제가 작년 말에는 예상을 못했죠. 오세훈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았. 저는 솔직히 서울시장 선거 있는지도 예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기울기가 약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기울기가 빠박 한 다음에 탁 꺾일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어요. 어쨌든 여기 15년이니까 올해가 맞죠. 그 대신 몇 월 달인지는 알 수가 없어. 2021년 11월이라고 뭐 우겨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월은 나도 몰라.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말고 전세가율을 뒤집은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전세가율을 그러잖아요. 전세가율을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분모가 전세고 분자가 매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가 6억이다. 그러면은 40%죠. 60%죠. 60% 전세가율이. 보통 요즘에 60%, 65% 이렇게 되잖아요. 60%. 그런데 매매가율은 뭐냐면요. 6분의 100이잖아. 6분의 10이잖아. 10분의 6이 아니고 6분의 10 하면 6일은 6, 66에 36. 그러니까 160 몇 프로 되겠네. 160 몇 프로. 그쵸? 매매가율로 분자 분모를 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335%, 352%, 230%예요. 그러니까 매매가율. 그다음에 이거는 185%, 189%, 147%. 엄청 맞았네. 2016년 바닥일 때. 그러니까 지수의 바닥이랑 이 매매가율의 바닥이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매매가 하락해. 전세가도 하락해요. 근데 이제 매매가 떠. IMF 때 이후에 전세가도 떠요. 근데 보세요. 매매가가 하락하는 거랑 전세가 하락하는 거랑 보면은요. 분자가 분모보다 더 빨리 하락해. 그러니까 매매가율은 줄죠. 그 다음 그런데 얘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는데 왜 또 줄까? 왜냐면요. 매매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전세가가 더 급하게 올라. 분모가 더 커져. 그러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죠. 이게 몇 년? 10년. 10년이에요. 10년. 그 다음에는 매매가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랐다 말았다 하는데 분자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오르지. 몇 년? 5년. 5년이에요. 5년. 썩을 년이 아니고 18년 아니고 하여튼. 그 다음 보세요. 매매가 빠져요. 전세가도 빠졌다가 그래도 살짝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분모는 별로 안 빠지는데 오히려 올랐네. 여기까지. 분자는 빠져. 그러니까 얘가 급하게 빠지죠. 그 다음에 매매가 올라. 박근혜 이후로 매매가 올라. 전세가는 더 급하게 올라. 그러니까는 그 매매가율은 더 빠져. 몇 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이후로 매매가 올라. 전세가는 좀 덜 올라. 최근 들어서 오른 거지. 그동안은 우리 전세가 신경도 안 썼잖아요. 안 올랐을 때니까 진짜. 맨날 그 자리였어. 여기서 제자리였어. 제자리. 그러니까 분자가 커지죠. 그러니까 전체 값이 커지죠. 몇 년? 5년. 5년이라고 보니까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2016년에 5년 후면 몇 년? 5년.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냐면요. 그 매매가율의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주기 함수를 이루거든요. 그 주기가 10년 빠지고 5년 오르고 10년 빠지고 5년 오른다면 올해가 이 매매가율의 상투가 온다. 월수는 우리가 솔직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로는 5월달이 그 꼭지예요. 왜냐면 진행 중이니까 뭐 6월달이 될 수 있고 한 두어 달 지나면 또 7월달이 될 수도 있지. 얼마 전까지는 3월달이었거든. 여기 약간 쌍봉 비슷하게 쳤어요. 3월달에 했다가 살짝 5월달이 돼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91년 상투랑 2006년 상투랑 15년이고 98년 바닥이랑 2013년 바닥이랑 15년이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올 바닥은 고점으로부터 15년 후인 올해. 그렇다고 11월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 왜냐면 그 월까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작년에 책에 쓰면서도 이건 얘기해 나가지고 올 그 4월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조금 몇 달은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오차니까는 그거는 더 오케이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거 지금 이 방법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이 방법을 동원해 갖고 15년 주기를 한 거예요. 엘리엇 15년 주기. 이거는 제가 안드로메다에서 연구를 해갖고 지구에는 이런 논리 그 주기가 있구나. 사인 콕사인 곡선처럼 그래갖고 제가 그 초음속 빛의 속도로 이제 광속으로 날았는데 9개월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내년에 갈 텐데 지금 그 셔틀 비행기 출발했다니까 뭐 한 7, 8개월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이제 하직 인사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괜찮죠? 근데 아까 전세 거래 대금 뭐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구하자고요. 요거는 같이 연구하자고요. 요거는 아직 뭐 정립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거래량과 매매 거래량, 매매 거래 대금, 전세가율 요 네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직 정립되거나 아직 이론적으로 성립된 건 아니지만 저의 그냥
어떤 연구 중인 거를 여러분들께 하나에 제시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우리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전세가율 댓글 보세요. 댓글 이렇게 올려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자꾸 요구사항을 쓰세요. 다 못 들어도 제가 딱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거, 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해야겠다, 아니면 이것도 해야겠는데 근데 데이터가 없어, 그럼 데이터를 앞으로 뭐 해야겠는데 갖고 또 막 열심히 작업해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